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최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글로벌 데모데이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충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남 강진군이 농어촌 빈집을 귀농인에게 보금자리로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 최초로 국립역사박물관인 여수시립박물관이 여수시에 들어섭니다. 검찰이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사건 브로커의 인사청탁에 연루돼 전직 경무관과 전남청 전직 경감, 검찰 수사관 등 3명도 구속했는데요.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경정급 간부 등 서너 명이 수사 대상으로 광주청의 경우 수사 2개와 정보협력계, 북부서는 형사과와 경무과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한 40분경으로 수사 2하고 정보과 대상자가 특정이 되고 왔어요. 누구누구 해서 경감급들인데 이들 경찰들 중 일부는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탁모 씨의 사건을 수사한 부서 관계자들로 전해졌습니다. 탁 씨는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모 씨에게 자신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 씨를 통해 승진 인사 등을 청탁한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했고 지난 7일엔 인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도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또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광주지검 수사관 1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성 씨는 지난 8월 공범과 함께 사건 청탁을 대가로 모두 18억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성 씨와 관련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최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광명시는 세계 438번째 국제 공인도시가 됐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10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진행한 최종 심사를 통과해 세계 438번째 국제 공인도시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55개 시민단체와 함께 광명시는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선포한 지 5년 만에 얻은 성과입니다. 특히 2019년 3월에는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 연차별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꾸준히 공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아울러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등 관련 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사업을 추진해오며 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계기로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 거버넌스를 강화해 시민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빈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배드버그라고 불리는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 않아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닙니다만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는 불편을 줍니다. 이와 관련해 빈대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할지, 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빈대에 물렸다면 가려움증이 심하고 긁어서 생긴 상처로 세균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과 비누로 씻고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치료법과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급할 시 연고, 모기약을 발라도 효과적입니다. 빈대는 침대 매트리스나 소파 등 틈새를 살피거나 부산물 흔적, 곰팡이 또는 노린내 냄새가 나는 지점을 확인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발견했다면 수증기, 고열을 서식지에 분사하거나 진공청소기를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의류, 커튼 및 침대 커버 등은 건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더하여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화학적 방제를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방제는 1-2주일 간격으로 2번 실시해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염된 가구 등은 폐기 시에도 방제를 해 다른 장소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행 중 빈대에 물렸다면 물품에 숨어 들어올 수 있어 귀가 전 철저히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성산동은 산이 성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그 이름이 성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산동 한가운데 자리한 성미산에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꾸려낸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던 성산일동 단풍숲길 축제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일 단풍으로 물든 성산일동 3단 공원에서 성산일동 단풍숲길 축제가 열렸습니다. 성산일동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많은 내빈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이 펼쳐졌고 준비 체조 후 다 함께 공원을 걷는 단풍숲길 걷기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먹거리 놀거리 부스가 운영돼 사람들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성산일동 단풍숲길 축제가 행복한 추억을 만든 화합의 장이 됐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종합방위사업체 LIG 넥스원과 600억 원 규모의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LIG 넥스원 김지찬 대표를 비롯해 이석봉 경제과학 부시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증설 투자와 함께 신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협약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유성구 죽동 대전연구소 부진의 건물 연면적 9.025제곱미터 규모의 위성 레이더 작업장 및 시험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대전시에 투자한 것이 잘한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 글로벌 데모데이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플러그앤플레이사와 지역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 글로벌 데모데이를 9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국내외 투자자 1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투자 유치 설명을 평가하고 연사 경연과 글로벌 세미나, 기업 홍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데모데이는 실리콘밸리와 동아시아 지역 글로벌 투자자들을 초청했으며 지역 기업들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5개사는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2023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윈터 서밋에 참가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2023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1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대구소방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조사 후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영업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2년간 화재 안전조사와 소방 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12월 8일까지 2024년 행복농자재 지원 사업의 조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행복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해 농자재 값 인상에 따른 농업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실경작 논밭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에 따라 산출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농자재 품목 중 농가가 희망하는 농자재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지원 대상은 농자재 관련 품목입니다. 횡성군이 강도 높은 긴축 재정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11월 8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펼치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 배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1조 원 민간 투자 유치에 집중해 나가는 한편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공사 조기 발주, 지역 기업 제품 사용, 홍보 책자 제작 등을 통해 쉼없이 순환되는 경제체제를 조성해 나갑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착한 업소 인센티브제 확대,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을 비롯해 농업인 수당을 횡성사랑 카드로 지급하고 아동과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료화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12월 중순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하반기 주요 발생 지역인 서원면을 중심으로 추가 신규 발생 지역인 횡성읍과 공근면, 3개 읍면에서 방제 사업을 추진하며 단목벌채, 예방나무주사 등 복합방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방제하기 적합한 시기인 월동기에 추진하며 훈증목 불법 훼손 방지와 방제 대상목의 무단이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중부 내륙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K바이오스케어 조성,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 핵심 사업을 설명하며 정부 예산 증액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중부내륙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에서 충북 핵심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본격적인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향후 활동계획 발표, 출범선언문 낭독, 의대정원 확대 촉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는 도민의 의료차별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진위는 열악한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위원회 참여 기관 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9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지역협업위원회와 지역대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교육부가 추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된 후 경상북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대학이 상생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학 중심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K대학 대전안을 비전으로 지역혁신, 대학혁신, 산업혁신, 인재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교육, 연구,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기관 간 협력 방안 등도 제시했습니다. 포항시가 2025년 국비 신규 사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10월 31일 2025년 국비 신규 사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 앞서 발굴된 신규 사업은 SOC 사업 분야, R&D 분야 등 총 70건 2,911억 원 규모입니다. 한편 정부의 긴축 재정 등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항시는 2025년 보고회를 조기에 가지는 등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 위수탁기관인 빛고울 의료재단이 광주시에 조건부 운영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더 해주지 않으면 위탁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 기준 149명, 168명이 각각 입원 중인 광주시립 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수탁 기관인 빛고울 의료재단이
광주시의 조건부 운영 포기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탁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단 측은 광주시가 내년 예산안에 지원금 13억 8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운영난 해소에 부족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적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빛고울 의료재단 측의 사실상 최후 통첩을 받은 광주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세수 감소로 내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료재단 지원금을 증액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저희도 많이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제 검토해야죠.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수탁자를 공모해야 하는 상황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광주시립 이 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아직도 마땅한 위수탁 기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 요양병원 모두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광주시.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촌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골칫덩어리인데요. 전남 강진군이 이런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하는 도시민들에게 임대료 10,000원을 받고 보금자리로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인구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농촌 마을의 빈집이 말끔하게 새 단장됐습니다. 을씨년스럽던 주방과 너덜너덜했던 벽지, 장판, 천정도 새롭게 보수돼 새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방치된 빈집 소유자가 무상으로 군에 임대해주면 군이 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강진군이 농촌에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월 10,000원의 집을 제공합니다. 주로 귀농귀촌인가 농사노촌 유학온 가구에 제공할 예정인데 강진군은 올해에만 42가구를 선정해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그 지역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민 유입을 위해서 민선 8기 들어 강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돼 주민 안전마저 불안하게 했던 빈집과 마을 주변이 정리돼 주거 안정도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집이 이렇게 허술하니 쓰레기도 있고 무서웠고 밤에는 했는데 이렇게 집을 고치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앞다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화순군이 월세 10,000원을 내건 임대 아파트를 공모해 500명이 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몰렸습니다. 최근 신안군은 전학가구에 대해 방 2개 이상의 숙소와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동 1인당 내년부터 8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파격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바로 4만여 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지난 2019년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지만 4년째 작은 행사 한 번 유치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완공된 광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곳곳에 두터운 먼지가 내려앉았고 철제 시설물은 녹이 슬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매년 억대의 예산을 투입해 키우는 잔디구장도 곳곳이 패여 축구 경기 등 재구시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20년 광주FC가 떠난 이후 경기장 내부 공간도 곰팡이가 핀 채 텅텅 비었습니다. 경기장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시체육회와 체육회 산하 단체의 사무실 등으로 활용되는 게 전부입니다. 지난 3년간 월드컵 경기장 이용 실적을 뽑아봤습니다. 광주FC의 훈련장으로 50일가량 사용된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육상 등 엘리트 체육인들의 훈련 장소로만 쓰였습니다. 관중이 들어오는 행사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다 보니 3년간 대관 수익은 43만 5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에서 개방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개보수 공사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4만 석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올해 9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좌석 일부를 교체하기도 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4강 신화의 장소,
광주 최대 관객 수용 시설이라는 위용에 걸맞는 활용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여오고 있는데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개월로 짧은 데다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태국인들이 소담스런 토마토를 커다란 바구니에 옮겨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 하우스 농가처럼 연중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8개월마다 인력 공백이 생기고 교체된 인력은 숙련도도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설운영 같은 경우는 연중 써야 되고 또한 숙련이 약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설운영 농가한테는 잘 맞지 않다. 더욱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찾는 수요가 많다 보니 더 많은 일당을 주는 곳으로 떠나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탈하는 체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남 지역에서 이탈한 계절 근로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명으로 지난해 전체 이탈자 수에 육박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6개월 돈 벌고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또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이런 비용 면에서 이중적으로.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들어와 일하는 가족 계절 근로자를 늘리는 한편 무안과 해남 등 4곳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최초로 공립 역사박물관인 여수시립박물관이 여수시에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웅천동 이순신공원 부지에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기공식을 갖고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에는 총 293억 원이 투입돼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구입과 기증운동을 통해 15,000여 점의 유물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전시 기법으로 특별한 여수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중앙병원이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여수중앙병원은 평일 진료는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매년 2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며 여수시는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우리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주도는 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제주 지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우리은행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애로기업 지원 특별보증 출연금 5억 원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 우대, 보증수수료 0.7%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다양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통해 제주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함께 아리백 실천에 힘쓰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제주 감귤사랑과 제주고향사랑기부 홍보에 동참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그룹 본사 지하 1층 팝업 스토어에서 제주의 대표 과일이자 고향사랑기부제 인기 답례품인 감귤 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귤 판매와 제주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진행했으며 초콜릿 등 제주 감귤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 소개도 이뤄졌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제주 감귤을 시식하고 제주 감귤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둘러보며 감귤 사랑과 소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도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며 제주에서 열어나갈 새로운 번영과 전진의 길에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45%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식사, 수면, 운동 습관 등 여러 생활 습관에서 비롯돼 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내장 지방의 과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때문에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1년 동안 자신의 몸무게 7에서 10%가량을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